안녕하세요.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도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에서 우리 이제 수업은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지만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에서 뭐 이런 특징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차 시에서 마찬가지로 인상주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시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2차 시, 3차 시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수업은 이 인상주의, 이 현대미술 시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인상주의, 우리가 인상주의에 대한 그 화가들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모네입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마네에 대해서 했다면 2차 시는 모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네, 모네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시도한 거, 여러 가지 움직임, 그 다음에 또 그 몰랭의 그 모델, 화가 지망생, 걔네들을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했다면 이 모네의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네와 마네로 한 글자 차이. 이름 때문에 이 마네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파벳 철자도 이 모네와 마네로 한 글자 차이다. 사실 모네 이 생전에는 이름이 유사한 데다가 동시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던 이 모네와 마네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마네는 처음에는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이 모네가 혼동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네를 만나서 가까워지고 이후에 아주 평생 동안 이렇게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일상을 이 밝고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낸 그런 행복을 그린 화가로 불리는 이 그 르누아르와도 평생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르누아두가 후기에는 인상파풍을 벌이고 인상파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 가난에 허덕여서 어려운 시절을 동고동락한 좋은 친구였다고도 하지만 이렇게 마네와 모네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모네 정원이 있습니다. 내 그림과 꽃 이외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중에 이 모네는 70이 넘은 노구의 그 햇살이 연못에 반짝이는 그 정원이 있습니다. 이 지베르니 정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7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여생을 이 정원 있죠. 연못이 있는 정원입니다. 이 지베르니 정원. 이 영원에서 이 정원을 보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풍요롭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이런 자연과 버탄 화가이고 또 인상파 화가의 정점이었고 동시에 20세기 그런 추상 미술을 선구자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풀파트의 그 점심입니다. 이게 유아의 작품들을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 그 만에도 이 풀파트의 점심 식사를 그렸고 또 이 모네도 이 풀파트의 점심 식사를 그렸는데 좀 다 다르게 입고 있죠. 여기는 이런 그 시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그 풍경을 그렸다면 우리 1차 시에 봤던 만해는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관객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네의 작품은 굉장히 자연의 빛에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교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가 1차 시 했었던 지금 뭐예요? 만해의 작품이죠. 풀파트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누구죠? 모네예요.
모네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 부르주아의 평범한 일상을 화폭에 담았다. 그리고 이 마네의 풀밭의 점심에서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모네도 똑같이 이런 풀밭의 점심을 따라서 그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그 까미오의 화가, 까미오, 쿠르베 이런 화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델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쿠르베가 원래는 좀 날씬합니다. 인상주의 학파 그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 그림에는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좀 이렇게 약간 퉁퉁하게 그랬죠. 음, 그렇게 뭐 쿠르베는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엄청난 혹평을 하고 모네는 이에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모네는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을 위해서 막 작은 습작들을 여러 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그렸다는 거죠.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야외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그린 여러 스케치와 습작을 종합해서 만든 약간 부자연스러움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모네는 실제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친구에게 이렇게 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와 작품을 비교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잔디 위에 천에 얻는 젊은 수염없는 남자가 쿠스타보 쿠르베 놀라만큼 담은 건장한 수염 기른 남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상 해돋입니다. 그의 대표작이죠. 인상파 이름이 기원이 된 그림이죠. 인상주의라는 이 말 자체가 이 클로드 그 모네의 그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인상 해돋의 그림은 또 말도 되게 많습니다. 이걸 그림이라 그러느냐, 뭘 표현하려고 했느냐, 뭐 그 기존에 있는 전통주의 회화하는 사람들은 이 인상 해돋이에 대한 평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전시에 대한 비평문에서 비평가 루이 그 르로이는 이 인상 해돋이죠. 이 스케치가 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인상주의자의 전시회자는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인상주의자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른 인상파가들조차 이런 빛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만 집중해서 대상 자체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상주의 한계를 자각하고 화풍을 바꿀 때까지 끝까지 인상주의 화풍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를 시작하고 인상주의를 끝까지 지킨 실로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모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상파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작품의 대부분들이 바로 그의 작품, 모네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파의 아버지의 작품들 하면 이 모네의 그림들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일출, 일출에 대한 건데요. 햇빛과 기후, 분위기의 색깔이 한데 막 뒤섞여 있죠. 그래서 아침 바다 풍경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는 아름다운 아침을 그렸던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런 현상이 실제로 눈에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기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잔잔하게 출렁이는 그런 파도의 움직임과 빨간 해, 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회색 연기가 어우러져서 하늘, 대기, 바다, 파도, 보트 이렇게 반영된 섬세한 그런 그 색들과 빛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경을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눈에 느껴지는 그런 색의 감흥인 이런 인상을 그리려고 한 것이 이 지금 모네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네의 정원
이게 이제 대부분 이 그 지베르니 파리에 있는 약 서쪽에 80km 떨어진 이 노르망디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이 화가 모네가 이 경영한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그 화가들의 부러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당대부터 오늘날까지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베르니 이 마을이요. 작은 마을이 노르망디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수련 연못의 달이라고 합니다. 미술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이 미술사조는 프랑스의 인상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주의의 그 19세기 근대 미술에서 20세기 현대 미술에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그림은 그 인상주의 창시자 이제 안성자로 불리는 이 모네가 59세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20년 동안 계속 이 정원에 있는 연못, 꽃,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는 왜 연못을 그린 걸까요? 모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은 곧 색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평생 빛을 연구한 화가입니다. 이 태양볕이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야외 작업을 고집할 정도로 굉장한 그 빛에 대한 이런 그 화가입니다. 그래서 외광파라는 말도 씁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 빠른 분놀림을 그리다 보니 그의 그림은 늘 이렇게 미완성으로 보이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제는 언제나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물을 유난히 좋아했던 이 모네는 평생 이 센강을 따라서 이사를 다녔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이 파리 외곽의 노르방디 쪽에 있는 지르베니 마을입니다. 모네는 43세에 이곳에 와서 죽을 때까지 43년간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별한 아내가 남긴 두 아들과 두 번째 부인 그 알리스의 6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원사들을 두고 1번씩 다리가 있는 정원과 연못을 가꾸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1893년이에요. 그 지베르니 그 거기에 이 연못에 수련의 연못을 조성하고요. 또 수련 연작을 그려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연못에 피어나는 그런 연꽃이죠. 수련 이것들을 한 250편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생트 아르데스의 테라스입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예쁘죠. 이거는 이제 유화인데요. 이거는 인상주의 회화들의 모든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 정확한 빛의 분포, 장면을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붓질, 그리고 선명하고 강렬한 색감, 이것들이 인상주의 회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고요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풍기고 관람자는 등장인물의 안락하고 즐거운 삶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양산을 든 여자. 지금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 양복.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실크 해트를 쓴 남자. 이런 바다, 테라스, 바다, 녹색, 울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는 바람에 나부끼는 2개의 깃발이 있죠. 그죠? 이것도 색채의 사용 방식입니다. 두 깃대의 수직성은 마치 이상적인 테두리처럼 인물들의 관람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뿐 아니라 그림을
수평적으로 3등분하는 구역, 그림 하단의 테라스, 그림 중앙의 바다, 그리고 하늘과 균형을 나눴다는 거죠. 3등분으로. 또 그림의 아랫부분에 인물들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원의 꽃, 또 그 광범위한 색채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또 등을 들린 그런 모습들, 의자에 앉아있는 화가의 아버지, 밝은색 모자와 고모에게 그 쓰여진 흰색 양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일상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원의 여인들입니다. 이거 작업실에서 사소한 그런 수정을 제한한다면 이 그림은 이 야외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무 주위에 배치된 이 4명의 여자들이 모두 이 까미유 그, 그 여자들을 연상을 해서 이 모델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 모네를 돕기 위해서 좀 여유 있는, 이건 이제 힘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려서 이 바지유라는 사람이 이것들을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원의 여인이죠. 이것도 모네가 젊은 시절 색채 위에 작용하는 그런 빛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타르 드레스에서 제작된 이 그림의 배경은 모네의 그 사촌 폴 웨젠 르카드르의 사유지에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뭐 X선 이 그림을 이제 검색을 한 결과 원래 2명의 남성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화가는 처음에 가족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던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색조로 모습을 드러내서 초록색 잎, 그래서 이런 초록색 그 잎 그리고 초록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의 모습을 물감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한 2~3사람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것들을 다 없애고 이런 푸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덮어서, 사람이 있던 거를 다 덮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초기의 걸작입니다. 이게 부지발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기의 걸작을 통해서 모네는 특별한 이런 색채의 분위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하늘의 회청색은 언덕 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 경사진 그런 다리, 이런 경사진 다리, 나무 꼭대기, 이런 것들, 밝은 색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부지발의 다리는 섬세한 구성과 조화로운 색채 부여로 모네의 초기 작품 중에 굉장히 걸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리 위를 넘어서 보는 시점과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는 2개의 시점은 그림에 강한 운동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이런 회색과 유채색이 섞인 색의 아래서 이러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런 색채와 그림자 형태, 다리와 강물, 하늘과 땅, 닫힌 그런 형태와 열린 형태가 종합된 이런 유희로 풍부함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기의 걸작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비의 꽃밭입니다.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과해 민감한 사진기에 인상을 남기듯 이 눈의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빛과 색의 다양하고 섬세한 이런 효과에 색 사진을 감성에 찍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특정한 주제보다 오로지 자기 위주에서 빛이 주는 인상에다가 온 정성을 이 그림의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르장트리의 달이라고 했었죠.
이 묘사된 이 장소는 둥근 나무들이 조화롭게 열지어 있고요. 나룻배를 관리하는 낡은 집이자 서민들의 그 카페, 레스토랑이 강가에 서 있습니다. 다리로 된 도로가 그림 오른쪽에는 그림 전체의 구도에 거슬리지 않게 그림자를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음, 다리가 주는 긴장감은 다리 지키는 사람들의 막 사이에서 완화되고 있고 교각의 그런 수직, 음, 교각의 이런 수직성 반영이 아치의 부드러운 이런 아치의 이런 부드러운 역동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림 앞에는 이렇게 배들의 세척의 보트가 나란히 정박해 있고요. 또 돛대 밧줄은 공중에 이런 삼각형 구도를 만들고 있죠. 이 밧줄이 이런 삼각형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작게 분할되고 구분되는 이런 터치 속에서 가벼운 잔물결을 묘사하고 이런 물결들이 있는 이런 필법에 의해서 이런 명상적인 분위기가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래서 강가와 평행을 이루는 이 보트의 수평적 구성은 그림의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찬입니다. 이 시기에 그 모네는 그 정원 풍경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이런 그 중상층의 생활을 이루고 있었고요. 여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원 자체에도 특별한 그런 애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네덜란드에서 특별히 가져온 꽃으로 화려한 이런 꽃밭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맛있게 차려진 점심 식탁의 그늘 아래에서 아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 여인입니다. 모네의 부인인 이 카밀이 일본 전통 복장을 하고 오키오에 만들어진 이 일본의 부채들이 배경으로 늘어져 있는 방으로 이국적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풍의 치장이자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예술적인 관심이 회화에서도 이렇게 표현된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깃발에 장식된 이 몽도르게의 거리입니다. 모네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축제일의 거리 분위기와 다채로움의 인상을 표현하라고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 깃발과 이 색채를 하나의 회화적인 통일체로 융합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감한 이런 필치는 이 소재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화가의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라솔을 든 여인, 하나는 양산을 든 여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 첫 번째 그 부인을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한 거고, 그거는 이 이후에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양산을 쓰고 언덕에 올라가 있는 이 까미의 모습이 마치 여신과도 같이 표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 이런 그 우산, 바람, 이런 것들이 배경 모사가 굉장히 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빈곤한 생활을 계속해왔던 모네는 이 까미와 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곤 했는데요. 이 작품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모네는 이 야외 인물을 풍경화처럼 그리는 것이 아닌 오랜 나의 오랜 소망이었지라는 말을 해서 모네 이 말처럼 까미는 풍경의 일부가 되어서 모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듯 합니다. 이거는 언덕에 선 흰옷 입은 여성들이 있죠. 대상을 이 빛과 함께 파악하고 최고의 테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과 코는 분간도 없이 인물, 스카프와 치마, 발밑에 풀까지 바람에 날리는 듯한 이런 밝은 느낌을 굉장히 극다화해서 이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얀 서리입니다. 하얀 서리에서 지금 모네는 시시각각 이것들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이렇게 색감으로 빛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그리기로 했고요. 이렇게
모네는 이 건초더미 자체를 묘사하는데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빛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려고 이런 그 한순간의 현상, 빛의 현상에 대한 것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눈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이 순간성, 빛의 굴절에 나는 이 색채와 대비 현상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초도비는 작게 분할된 구조를 지닌 닫힌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형태의 빛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네의 색채의 속기술입니다. 이것도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빛의 효과를 이 풍경화의 소재로 더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모네는 특수한 이런 회화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색채 속 기술을 발전시켰다. 정확한 세부 묘사 없이 대상을 느슨하고 회화적인 방법으로 스케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새 나무 나무를 이렇게 연작으로 해서 이 가을 나무의 색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성당입니다. 대성당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빛나는 색채 속에서 이렇게 그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경고성이 없는 천박한 그림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색채의 그런 율동은 마치 입체파가 화면에서 이루고자 한 이 그 혁명적인 것만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빛과 색의 한꺼번에 여러 가지들을 포착하는 이런 기법들에 대한 것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 루앙 성당을 똑같이 전면은 똑같지만 아침, 점심, 저녁, 밝은 날과 흐린 날, 눈 오는 날과 비 오는 날, 빛과 색의 이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거 색과 빛의 그 변화 현상이 모네에게는 삶의 즐거움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눈이 주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법을 적용하고 있었고요. 이 기법이라는 거는 유체 물감을 기름종이에다가 건조시켜서 이 물감을 성당 전면에 표면에 떨어뜨리는 뭐 그런 빛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것들을 27장으로 이런 식으로 환한 햇빛 속의 성당, 아침의 성당,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성당을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계절에서 나타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렸다고 하니 굉장한 노력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화가 중에 한 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연못에서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고요. 이것도 아까 보여준 수련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연못에서 평생을 한 40년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수련의 작품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이런 그 르누아르의 작품들을 이렇게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초기 작품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준 작품이죠. 그래서 이 양귀비. 그래서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그 선명한 색채를 사용했다는 거. 색채를 표현할 때는 붉은색, 녹색 팔레트에 섞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캠퍼스에 나타나는 그런 보호색 대비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냈다는 거고요. 빠른 붓터치. 왜 빠른 붓터치밖에 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그런 빛의 현상들을 표현하다 보니 이 인물의 얼굴, 나무, 풀잎, 줄기를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하지 않고서 예술적인 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지만 뭐예요? 순간의 색채, 그런 그 순간과 찰나를 담아내는 그런 기법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요즘의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높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네의 영혼의 뮤즈, 모네는 이런 직업 모델로 만난 사이고 이 사랑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 모델하고 결혼은 반대했지만 이 까미오라는 모델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녀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생각해서 나이가 먹어도 그 사랑을 이 까미유를 모델로 한 그림을 자주 그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내가 질투해서 그녀의 사진들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네가 경쟁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당시 사람들의 취향인 이 화려한 색감을 따라서 그림이 팔리게끔 한 것이 다소 억지로 까메에게는 기모노를 입힌 이를 두고 굉장히 후회하고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련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모네 작품이 초기부터 후기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네의 연작들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풍경화를 그린 여행 경로입니다. 그래서 세느강, 생나르 지역, 세느강, 그 건초도미, 그 다음에 이 르왕 대선당 수련, 나중에는 이 정원에서 이렇게 여생을 맞이할 때까지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게 세느강의 연작들입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시시각각 빛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림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예, 2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